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거주를 했는데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이시죠? 저는 임대 기간 중간에 퇴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제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는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면서 갱신 거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좀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전 주택에 신고된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상담했던 사안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갱신 요구권을 둘러싼 분쟁이 많습니다. 사안에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임대인에게 팔고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내가 실제 거주하겠다 또는 뭐 우리 아버지께서 또는 내 자식이 그 집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뭐 결혼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가시는데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돼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분이 임차인이 살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치 또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간 차액의 2년분, 2년씩 이제 임대 보통 하니까요. 그리고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 아까 말씀드렸죠. 차임 차액, 이사비, 중개수수료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차임이 금액이 좀 크고 한다면은 사실 손해배상 청구를 또 많이들 하실 텐데 그 금액이 또 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많으면 뭐 몇천만 원, 적을 때는 이제 몇백만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또 이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조항을 좀 악용하는 임대인분들이 또 계시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세대 주택 임차인입니다. 오는 3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새로 이사갈 집이 5월 25일에 입주 가능하다고 해서 약 2개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은행에서는 묵시적 계약 연장 시에 임대인과 통화를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 대출은 최소 단위가 2년이라서 집주인이 2개월 뒤 곧바로 중도 상환할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중도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인 제가 은행에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인과는 5월 25일 퇴거하기로 합의했고 전세자금 대출도 2년 연장 후에 중도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인을 신뢰하지만 혹시라도 5월 25일 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장 계약서 등을 새로 써야 할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 물어보신 내용인데 이렇게 합의했다고 한다면 5월 25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합의에 의한 갱신. 다만 기간이 이제 5월 25일까지로 연장된 거고 당일 종료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 서로 문자 메시지, 뭐 카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이 있으면 사실 계약서까지는 추가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계약서 쓰려면 또 서로 만나야 되고 이게 또 조금 불편하죠. 그런데 이런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이 없고 그냥 말로만 구두로만 얘기를 하신 거라면 임대차 연장에 대한 확인서, 계약서 등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고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만나셔서 5월 25일까지 연장한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만약에 약정을 위반할 경우는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계약서나 확인서를 써두시면 훨씬 안심도 되고 만약에 5월 25일까지 반환을 못 받을 때 그 말씀하신
전세 대출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상당의 위약금 또는 위약벌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계약서 확인서 이렇게 문건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